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외 불안 상황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진단을 해보죠. 삼성액티브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올해 복 처음 많이 뵙네요. 받으세요. 그러게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코스피 4,700선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네. 오늘 이 9연속 신고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12시 이후로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냈기 때문인데요. 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폭 늘리면서 지금 이 시간은 7천억 원대 매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기관들이 매수폭을 늘리면서 지금 0.27%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또 인적 분할 이슈가 다시 오늘 11시쯤에 하나 인적 분할 이슈가 나왔는데 1시 이후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와 하나생명 같은 비방산 계열 하나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우리 반도체 그래도 좀 버티는 것 같고 이 상황을 좀 대단하다고 봐야 될지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탄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이 불안하지 않아 하실 만한 시장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4,700이면은 PBR이 얼마예요 지금? 한 얼마까지? 1.3 정도? 1.3. 네.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PBR 아닙니까 사실? 사실 이제 저평가가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1.3 너무 놀라운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기업들의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생각하면은 요 추세만 잘 유지된다 그러면은 아직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골드만삭스에서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코스피 더 들어올 여력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던데 근데 심지어는 이제 근데 물가가 어제 굉장히 좀 잘 나왔잖아요. 미국의 CPI가 잘 나왔는데 그런데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건 역시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언제쯤이면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언가도 아닌데 이런 걸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네, 저희는 근데 이런 이슈는 예.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제 네.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제 이란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체적으로 스스로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네, 이란까지도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기회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의 그 싼 원유들이 이제 불법으로 러시아나 중국 이쪽이랑 연계돼서 많이 가면서 한국의 정유화학 산업의 원가 경쟁력이 많이 훼손됐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회 요인들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 사실 가장 빅 뉴스는 역시 이제 한화 인적 분할 이슈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취재 기자와도 좀 살펴봤는데 발표 이후에 계열사들 주가 흐름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비방산 계열사들이 확실히 많이 올라왔고요. 하나 방산 쪽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한화 갤러리아 쪽, 원화 쪽 지배 구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한화 갤러리아랑 한화 갤러리아 우선주가 상한가 11시에 돌입을 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고요. 한화 쪽은 오늘 감자한다 이런 소식도 냈는데 한화랑 하나생명 쪽은 1시 이후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비방산 조선 계열이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 투자자분들은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실제 이제 뭐 한화 비전 같은 경우가 CCTV 업체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CCTV 업체예요. 점유율이 한 7%가 넘어가는.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TC본더 관련 쪽으로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뭐 조금씩 뭐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은데요. 네. 이번 인적 분할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갑자기 이제 국내 기업들의 지주사들이 지금 다 사실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 사실 계열사는 별 영향이 없는데도 오르는 계열사들도 많은데 이제 모든 지주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지주사들이 분할하면서 저평가됐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국내 시장은 이익도 탄탄하지만 이런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도 아직 얻을 게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이 지주사까지도 만약에 좀 저평가가 해소된다 그러면은 증시 전반에는 되게 골고루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한화가
52주 주가 흐름 보니까 300% 넘게 올랐네요. 그러네요. 지주사인데. 지주사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인적 분할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사주 소각도 하면서 네. 주주 환원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워낙 이제 그리고 방산 계열사들이 좋았어서 네. 거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 상법 개정안 이후에 많이 달라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투자 패턴에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건가? 이걸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본부장님 ETF 갖고 계신 네. 그 운영하시는 것들 중에 네. 지금 뭐가 잘 나가요, 제일? 코엑트 글로벌 양자 컴퓨팅이 이제 연초 이후로는 한 양자 컴퓨팅이요? 네. 네. 수익률은 제일 좋았더라고요. 왜? CES에서 양자 얘기도 많이 안 했잖아요. 갑자기 왜 네, 양자예요? 근데 양자 주식들도 연초에 한번 튀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자 이외에도 또 거기 이제 구글이나 이제 관련된 테크 기업들 또 저희 액티브 운용력이 잘 넣어놔서 알파벳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양자 내에서도 이제 수익률도 좋긴 하지만 아무튼 양자가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국내 상황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희 K 수출 핵심 기업, 그다음에 코리아 밸류업이 한 12% 정도. 수출 핵심 기업하고 네, 밸류업까지. 코리아 밸류업. 네, 어.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가 이제 밸류업 중에서도 잘하기도 하지만 그 지수 자체가 사실 한국을 좀 대표하는 지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나스닥이 네, 상승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옛날에는 항상 또 해외가 쭉 앞에 있고 이제 국내가 몇 개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국면이었는데 이제는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계속. 네. 근데 우린 또 이렇게 많이 오르면 좀 걱정이 또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쵸. 잘 간다고 보세요. 코리아 뭐 밸류업이나 네. 이런 쪽이? 저는 국내 시장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어떤 네. 이유에서? 우선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네. 19일에 이제 본격화될 거잖아요. 하이닉스랑 이제 전자도 공시는 했지만 이제 세부 내용 확정 실적이 콩콜이 곧 나올 네. 네.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테크 관련된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뭐 테크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 방산이나 이제 국내 경쟁력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4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또 내년에 내년 전망에 대해서 또 그때 HD 그룹도 수주 공시를 되게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아직은 상반기 때는 국내 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하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지금 연초의 성과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좀 하락한 종목에 오히려 물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에 1월부터 최근까지 기관들과 외인들이 산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방산이랑 원전, 소부장을 상당히 주목했는데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개인들은 물론 전자닉스를 가장 많이 사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뭐 카카오, 파마 리서치, JYP엔터, SM처럼 25년 하반기 안 좋았던 종목들, 물린 종목들에 더 물타기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카카오라고요. 네, 또 삼양식품, HL 만도, 또 어제 급락이 나왔던 한미약품까지. 그래서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들어가는 종목들이 연초 조금 좋지 않았다, 좀 아쉬운 흐름이었다. 이게 좀 파악됐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고버스도 많이 하신다 그러고 왜들 이러십니까? 진짜 저희 마켓워치를 열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빠지는 시장인데다가 잘 나가는 이제 조선방산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소외된 쪽을 보자. 네. 라고 하는 증권가의 뷰도 있긴 하던데. 네. 예. 네. 근데 사실 대표적으로 오늘 지주사가 이제 그렇죠. 반등을 한 지주사도 셈이죠. 그렇고 네. 실제로 오늘 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게 있지 않아요? 오늘 오전장에 잠깐이기는 했는데요. 잠깐이었어요? 네, 현대백화점이랑 신세계, 실내콘투 같은 뭐 식품주나 뷰티, 미용, 피부 미용 쪽이 좀 네. 오전에는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피부 미용. 그래도 현대백화점은 지금도 한 6%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반도체 조방원인 것이냐, 아니면 이제 소부장 쪽으로 네. 뭐 아니면 소부했던 쪽으로 네. 이제는 좀 볼 때가 된 것이냐.
네. 어떤 견해세요? 저는 증시 전반의 상승세가 이제 확산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우선 주력 업종은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거는 뭐 글로벌 테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주력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상승세는 이제 국지적으로 이익이 좋은 쪽으로 확산이 될 거다. 그래서 유통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백화점만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백화점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백화점은 왜 좋은 겁니까? 관광객?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이제 명품 영향도 있고 또 의류 소비도 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네. 양극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또 예. 그런 흐름. 네, 미국에서도 이제 K 소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급 백화점이거나 아니면 아주 싼 뭐 달러샵 이런 데. 달러 트리. 네. 아유, 주가 상승이 요즘 가파르네요. 신세계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자,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이탈을 그래도 버텨내고 있어서 참 기특하긴 한데 사실 전체적인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14만 원대 전후에서 거의 사실상 횡보 중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주들이 그 전에는 사실 가파르게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이 횡보 장세를 어떤 국면이라고 좀 이해를 해봐야 될지. 이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지금 뭐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애플부터 해서 되게 많은 빅테크들 구매 담당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장기 체류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협상을 하시느라고.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많이 올라도 수요가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랑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여전히 이 반도체에서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 그랬을 때는 또 이제 그 메모리랑은 다른 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기대하면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당분간은 좀 횡보를 한다고 보세요, 그래도? 뭐 네, 제가 뭐 하루하루까지는 못 그거는 좀 어려우실 수 맞추겠는데, 있죠. 근데 이제 네. 큰 그림에서는 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지금 사실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라 미국의 AI 섹터들도 요즘에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보이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5달째 계속 횡보 중인 상황이고 네. 구글, 알파벳은 상대적으로 좀 약진을 하는 반면 네. 또 말씀하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있는 다른 또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또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네. 이거는 뭐 많이 오른 대장주에서 좀 중형주 쪽으로 뭐 수급이 옮겨가는 트렌드인지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엔비디아 GPU는 여전히 국권이 1위긴 하지만 이제 서비스에서 구글이 압도적인 1위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AI 서비스 1등 회사가 나스닥 시총 1위가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합산해서 시총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애플은 내려왔고, 애플은 이 정도의 AI 경쟁력으로는 사실 탑 10에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반도체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나스닥 지수에 되게 많아요. ASML을 시작해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등등이 있는데 이제 이런 그 메모리 수요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도 젠슨 황이 낸드 스토리지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네. 그쪽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이 낸드는 정말 거의 투자를 안 하는 쪽이었는데 낸드까지 투자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투자 사이클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가 좋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전자랑 닉스가 아무래도 메모리 가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니까 먼저 주가가 좋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확대 계획이 만약에 나온다. 그랬을 때는 장비 그리고 이제 소재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섹터 내에서도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스페이스X 상장 일정에 따라서 우주항공주가 최근에 강했던 것처럼 AI 쪽에서는 오픈 AI의 상장 일정 역시 AI 섹터에 굉장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뉴욕타임즈의 한 경제 애널리스트가 기고한 바에 따르면 네. 오픈 AI가 상장 전에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한테 먹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의 법칙이 데이터를 넣으면 AI 성능이 그만큼 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 이제 스케일링 법칙의 앞법칙이라면 뒷법칙은 그만큼 AI가 한 번 점프를 하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 역시 그냥 2배 수준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오픈 AI는 AI 모델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못할 것이고 다른 투자자들 끌어오면서 이제 다른 아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먹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 굉장히 모멘텀이 되는 이런 이슈 쪽도 조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씩의 이 잡음들은 계속해서 올해도 나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장주들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전력, 인프라, 변압기 쪽인 것이냐, 아니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을 봐야 되는 것이냐.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세요? 저는 올해의 트렌드는 이제 반전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반전이요? 네,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반도체랑 전력 인프라 이 두 개가 빅테크들의 AI 투자에서 지금 다 병목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두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사실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만한 사항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제 그런 발전 에너지원까지 다 올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수급이 넘어간다면 전력 쪽을 오히려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기관들은 또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긴 한데요. 네, 아까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의 올해 코스닥에서는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담았는데요. 올해 코스닥에서 기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 반도체 소부장들로만 무려 6개를 채웠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원익 IPS, HP, SP 많이 담았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세트랙I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반도체 소부장을 담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전공정 보자. 앞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파운드리 얘기를 하셨는데 전공정 쪽 소부장 보자 이런 뷰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요, 전공정 그 중에서도 전공정 부품을 다시 봐야 할 때다 이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원래 반도체주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장비가 오르고 그 주문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부품주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이 소모품인 부품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전공정 그 중에서도 전공정 부품주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토픽으로는 하나 머티리얼즈랑 원인 QNC 제시를 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반전이다 이거 알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일단 그 다음으로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소부장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파운드리 쪽 전공정 볼만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밸류체인에 좀 파급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잘 돼야 한국의 위상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11월 한 연말쯤에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은 있는데 삼성전자랑 전자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이제 부품이랑 장비가 가야 할 때다 해가지고 제가 ETF를 샀거든요. 근데 연초에 그냥 전자닉스 살 걸 이런 후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요 ETF를 빼서 대장으로 옮겨 탈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낫겠군요. 네. 좋은 ETF는 제가 방송 후에 다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코엑트 중에 뭔가 추천을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자, 뭐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네, 있는 게. 뭐라도 잘 주웠네. 삼성전자랑 엄청 갈 때 기쁘기는 한데 엄청 기쁘진 않고 왜 소부장은 안 가지? 약간 이런 찜찜하게 기뻤던 그런 몇 달이 계속됐습니다. 무슨 엔터 이런 거 안 잡은 게 어디야? 그거 안 잡은 거 다행입니다. 엔터도 근데 차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자,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 오늘 한미반도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TC본더 공급 계약을 오늘 공시를 했는데 이게 금액은 100억이 안 되는데 의미가 꽤 있다면서요, 이게? 네, 지난해 하반기에 계약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SK하이닉스가 좀 장비 투자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세미텍이랑 비슷한 규모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원래 24년 말에 SK하이닉스랑 이제 한미 반도체랑 좀 싸웠잖아요. 한미 세미텍 도입 검토하면서 좀 싸웠다가 뭐 공급 한이 많이 냉전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회가 잘 돼가지고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다가 하반기에 거의 공급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장비 투자를 좀 추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오늘 좀 크게 상승을 두 종목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출신 부사장 영입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플 출신 부사장을 한미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에서 영입했다. 아주 네. 인재를 영입한 거죠. 네. 잘 모른다고.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이제 HBM TC 본더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이 영입 인사가 애플의 패키징 리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TC 본더 장비 기업이 첨단 패키징 쪽에 어떤 풀스택 플레이어로 올라서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알려줬는데 왜 정리를 안 했어? 자, 미국의 지금 CPI도 어쨌거나 잘 넘어갔고요. 이제 실적 시즌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출, 뭐 우리 반도체 근데 빼고는 지금 근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실적이 혹시나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서 증시에 뭐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우선 비중이 큰 산업인 반도체에서는 실적이 아주 탄탄하고요. 네. 그리고 뭐 조선업종도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6년 가이던스 제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6년도 그렇게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네. 가이던스도 괜찮을 걸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지금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실적뿐만 아니라 주목해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앞서서 이제 에너지 쪽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일단 유가가 오늘 온스당 $60 돌파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전에 예고드렸던 이 그 핵심 광물 쪽 이쪽에도 지금 좀 변화가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뭐 히토류라든지 전략자원 이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요. ETF 같은 경우도 플러스 글로벌 히토류엔 전략자원 생산기업 ETF 연초 수익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작은 1,300원대로 출발해서 오늘 보니까 9,000원대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만에 23%나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뭐 다른 회사 ETF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 만약에 계속된다 그러면은 이 공급망 재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우리가 계속 가져가 보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변동성이 심한 좀 테마성으로 오를 때는 그 변동성을 또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좀 테마성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말씀이 굉장히 짧으시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지은 본부장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